지금 부동산 사면 절대로 돈 못 버는 이유. 여러분 궁금하시죠? 진짜 부자들은 지금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지금 같은 시기가 부동산을 사서 돈을 절대 못 번다는 건지 오늘 실제 매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최근에 발표한 기사 중에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서 1순위로 나온 게 바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가? 여러분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KB 부동산에는 아파트 시세 열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일수록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건데요. 실제 이 자료를 보면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붉은색 지역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동구도 있고, 그리고 강서 쪽에서도 지금 붉은색이 표시된 곳들이 드문드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기가 왜 부동산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라는 건지 제가 실제 매물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많이 오른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 수가 없으니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 오르지 않은 곳으로 점점 몰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곳은 성동구 행당동 쪽에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20억이 넘는 아파트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니 처음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10억 초반에서 그 이하 아파트들 많이 보실 텐데요. 오늘 살펴볼 아파트는 행당역 쪽에 있는 두산 웨이브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저가 14억으로 나와 있고, 이제 그 다음 좀 더 작은 평수긴 하지만 매물이 훨씬 더 많은 게 14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두산 위브를 14억을 주고 산다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를 받고 팔까? 그것을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정말 부동산 폭등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라고 해서 14억에 산 부동산이 5년 뒤에 19억이 됐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시세 차익은 5억 원 정도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와, 내가 14억에 주고 산 집이 5억이 됐다. 혹은 나는 대출을 끼고 샀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이거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과연 내가 진짜로 번 돈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사면은 일회성 비용, 세금을 비롯한 비용들이 발생하고, 또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잃게 되는 기회비용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생각이 나시지 않는다고 하시거나, 혹은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아, 부동산을 살 때는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다시 오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시세 차익 5억을 거뒀다라고 해도 세금 내는 거, 그리고 복비 등으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약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내가 내는 은행 이자와 묶여 있는 돈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투자 기회비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3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걷어들이는 수익은 9,800만 원, 즉 1억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5년 동안 투자해서 9,800만 원을 벌었다 라고 하면은
연평균 수익률은 3.3%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분명 나는 14억의 아파트를 사서 19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으로 5억을 거뒀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수익률은 은행 이자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작구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강남과 가까이 있는 곳이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교통이 좋아서 준강남으로도 평가받는 곳이죠. 그곳에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오늘 경남 아너스빌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억 원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를 8억에 사서 11억에 판다 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은 3억을 거두는 거죠.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아파트의 경우는 상한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게 8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11억까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5년의 기간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 차익 3억을 거뒀습니다. 내가 이 과정에서 취득세도 내고 복비도 내고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이미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행 이자와 아파트 투자에 들어간 원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은 약 2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에 내가 실제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5년 동안 7,700만 원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따지면은 4.4% 정도가 됩니다. 요즘 괜찮은 채권들이 4%가 넘는 수준인데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수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분명히 나는 시세 차익 3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수익으로 거둬들이는 거는 채권보다 못한 금액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부동산 투자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기회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시장에선 저평가가 있고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이 더 폭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금융인으로서 사고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투자 혹은 소비에는 그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기회비용을 같이 고려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금융인으로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투자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가 살 때가 아닌 팔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투자가 아닌 다른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여러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옳은 방식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